제 파이널 마지막 이제 5회 해설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 해설 들어갈게요. 1번 문제 보니까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 문제의 그 어떤 취지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재에 보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가끔 가다가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일단 요게 답이 2번인데 이제 여쭤보시는 게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도 화재 위험성이 있는데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취지는 뭘까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우리 법상 나와 있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마 본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좀 길 겁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법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지역을 찾아라 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취지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찾아주시면 되느냐? 결론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좀 외우고 계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 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여기 있죠? 목조 건축물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소방시설, 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외우냐 못 외우냐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데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런 얘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나올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이제 소방기본법상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뭐냐? 양벌 규정할 때 벌이라고 하는 건 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벌금이니까 그걸 받지 않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않는 건 뭐겠어요? 과태료 조항 찾으라는 얘기죠. 과태료 조항. 어쨌든 벌칙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은 과태료 조항 찾으라고 했는데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렸다. 장난전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장난전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뭐 만우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500만 원의 과태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과태료 조항은 양벌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피난명령 위반한 거 P100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P100 벌금을 말하는 거예요. P100. 자, 그 다음에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강제처분을 방해한 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나 불을 끄는 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소방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소방활동에 대해서 소위 말해가지고 뭐를 하는 거죠? 방해를 하는 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그 벌금은 전부 다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과태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5번 문제를 보는데, 자, 5번 문제는 이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뭐 그거에 관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소방안전관리자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이고요. 연면적이 42,0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42,000제곱미터니까 원래 면적으로 따지면 기준이 15,00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15,000제곱미터 대략만 하시면 돼, 대략. 그래, 대략 하면 얼마냐? 일단 3만 제곱미터는 넘는데 45,000제곱미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눠보시면 이게 2.xx에서 이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xx는 싹 날려서 없애버리시고 우리는 앞에 있는 정수만 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2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번의 답은 일단 3번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 건물의 그 일반 현황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소방안전관리 그 등급을 한번 좀 따질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연면적이 11,000제곱미터인 철근 콘크리트조니까 15,000제곱미터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쭉 봤더니 뭐 스프링클러나 이제 물분무등 소화설비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층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선임될 수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를 했죠. 수료한 것도 안 돼요. 이거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는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료만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임될 수 없는 사람 1번이 되는 거고요.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은 기본적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가능하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의용소방대원 3년 근무했잖아요. 그런데 뭐죠? 이 3년 근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거죠. 소방공무원 3년 됩니다. 3년 이상 예를 들어 3년 이상이면 2급, 7년 이상이면 1급, 20년 이상이면 특급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임이 될 수 없는 자는 이제 1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이제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1번 문제 보시면 무창층에 관한 설명이죠. 요거 빠른 템포로 한번 가볼까요? 맞는이라고 했습니다. 지름이 50cm 이하의 원이 통과하면 저 같은 사람은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건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이어야 되겠죠? 예, 그런 거죠. 이하면은요, 요만한 거. 그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의 밑부분까지의 높이 1.5m면 저처럼 둔한 사람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적어도 1.2m니까 1.2m가 명치고요. 1.5m는 어깨 높이인데 이 창턱의 가장 밑부분이 어깨 높이면 저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1.2. 명치면 넘어갈 수 있나요? 의자라도 놓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의자 놔도 1.5m는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운동 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1.2m 이내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무창층은 50분의 1이 아니라 30분의 1 이하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되는 것인데 4번은 흠잡을 수 없는 착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3번 문제로 가셔서 자, 1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번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시설이고요. 지상 7층, 지하 3층, 연면적이 6,500제곱미터. 아무리 봐도 얘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네요. 아이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점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점검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 맞죠? 1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해 뭐합니까? 그죠? 종합점검 대상이다. 맞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찾았습니다. 자, 매년 4월 말까지 작동점검인데 종합점검 대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018년 4월 17일이 사용 승인일이잖아요. 그럼 이걸로부터 몇 년? 그렇죠. 2019년 언제까지죠? 4월 말까지 뭐를 받아야 됩니까? 종합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종합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럼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를 더합니까? 플러스 6개월이에요. 자, 6개월이니까 얼마죠? 그렇습니다. 10월입니다. 10월. 10월까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작동점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4월 말까지 작동점검을 받는 게 아니라 4월 말까지 받아야 되는 건 종합점검이고요. 자, 4월 말까지 받아야 되는 건 종합점검이고 작동점검은 그로부터 6개월을 더해서 언제까지죠? 10월 말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자면 뭘 찾는 겁니까? 우리 옳지 않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합점검으로 고치시던지 아니면 4월 말까지 라고 한다. 종합점검으로 고치시면 되겠고 작동점검을 밀고 나가려면 10월 말까지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대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3번의 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인데 14번은요 제가 이거 찍는 요령 알려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는 무조건 개축이에요. 무조건 뭐라고요? 개축이고 재축일 수도 있잖아요. 재축이란 말이 나오려면 여러분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린 게 재라는 말이 나오면 재해나 재난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재해나 재난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이 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다시 짓는 걸 재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해나 재난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몇 개 이상이냐라고 한다면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건 3개입니다. 3개. 3세판.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담 같지만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16번 화기 취급 작업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화기 취급이죠. 자, 용접 용단은 화기 취급 맞아요. 연마기로 철근을 연마하는 거 있죠. 연마도 이게 불꽃이 막 튀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하고요. 댐납 같은 걸로 댐을 하는 거, 인두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댐을 것도 뭐죠? 화기를 취급하는 거 맞고요. 드릴로 철판을 뚫는 작업도 이게 열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뚫는 작업 같은 것도 전부 그 화기 취급 작업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음도 맞지 않습니까? 인화성 및 산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 이거는 위험물 작업이죠. 그래서 이건 화기 취급이 아니라 위험물 취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화기 취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인화성, 산화성 물질인데 산화성 물질 같은 경우는 불이 붙는 물질은 아니에요. 불이 타는 걸 도와주는 물질이지. 그래서 이건 이제 위험물 취급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 이제 교재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서도요.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기 취급 작업이라고 한다는 거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을 보시면은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보시면 18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은 연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키워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서 인화가 된다 그랬죠.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는 발화점이라고 하지 않고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화점이 되는 것이고요.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이 없이 열축적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열축적에서 불이 붙는 요 최저 온도라고 나오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인화점이 아니라 발화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점이라고요? 예, 발화점이 되는 것이죠. 자, 연소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계속될 수 있는 온도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다 틀렸네요 지금. 그래서 옳지 않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옳지 않고 이것도 옳지 않고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들어가는데 자, 리을 보시면 연소점은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10도 높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발화점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연소점이고요. 그 다음에 인화점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인연발 뭐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인연발, 발연인 하면 좀 어감이 너무 안 좋긴 해요. 근데 높은 순서라면 발연인 뭐 이런 거. 이거 진짜 안 좋다. 그래서 어쨌든 리을은 맞는 얘기고 이거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는 희한한 문제. 답은 그래서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딱 보시면 이거 너무 쉬운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가 아닌 거 골라. 분명히 아닌 걸 물어보잖아요. 사실 물리적 작용은 잘 안 물어봐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닌 거는 화학적 작용이잖아요. 그러면 화학적 작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찾느냐?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건 그냥 한 단어만 딱 찾아주면 돼요.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의 중단에 의한 소화는 화학적 소화입니다.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가 아니라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다. 그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찾으면 돼요. 화학적이란 말하고 매치가 되는 건 연쇄 반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일단 뭐죠? 1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건 그냥 놔두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틀리셔도 돼요라고 하는데 저 21번 같은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게 뭐죠? 우리는 70점 이상 맞는 게 목표잖아요. 버릴 건 좀 버려도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버려야 되는 거지 이것저것 다 버리고 나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추고 야 이거는 도저히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외우겠다라고 하는 거 한두 개만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1번 같은 거 무조건 맞추자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2번에 보시면 용접 작업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용접 작업 시에 작은 입자들의 용적들이 그 용접의 흔적을 말하는 거죠. 비산하는 현상을 스패터 현상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아크 용접에서 가스 폭발이나 아크의 휨 그리고 짧은 아크가 아니라 긴 아크죠. 이거를 함정을 팠네요. 그죠? 긴 아크일 경우에 스패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불꽃의 세기가 강할 경우에는 스패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 숫자 좀 외우시겠습니까? 이 비산거리는 무풍 시에는 약 11m, 바람이 분다면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셔서 이제 24번 문제를 보시는데 첫 번째,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거죠. 원래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건 인류
5류, 6류예요. 산소를 함유하는 건 1류, 5류, 6류인데 가연성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1류하고 6류는 탈락입니다. 왜냐면 1류하고 6류는 얘네들은 불연성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타는 건 아닌데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조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5류 위험물은 산소를 갖고 있지만 얘는 가연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구나.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서 착화 폭발한다. 이게 중요하죠. 착화 및 폭발. 우리 5류 위험물은 대표적인 폭발물이에요. 폭발물. 그래서 폭발이란 말 맞는 거고요.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소화가 곤란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 답은 5류 위험물이 되는구나. 24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을 좀 보시는데 27번은 능력 단위 기준이에요. 능력 단위 기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능력 단위 기준인데 100제곱미터마다네요. 100제곱미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30하고 50을 외우시는 거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50제곱미터는 이런 거예요. 자, 문화집회, 문화시설이라가 문화시설이 아니라 문화집회, 공연장. 이걸로 할게요. 공연장, 관람장, 그 다음에 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문의장이라고 합니다. 문화시설, 문화시설이요. 자꾸 그러네. 문화재인데요. 문의장, 문화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하고 장례식장은 좀 같이 친하거든요. 그래서 문의장 이렇게 하는데 문화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공연관람, 집회시설인데 얘네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를 잡는 거가 되는 거고요.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거든요.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의가 있죠? 의료시설. 들어갈 수 없는 거네요. 그럼 답 2번이네요. 이거는 100제곱미터마다니까 의료시설은 이게 50제곱미터마다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100제곱미터가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제곱미터를 외우셔야 돼요. 30제곱미터 위락시설하고. 그럼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다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29번인데 29번 항상 순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요거 그대로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화재 발생 이게 1번이죠. 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드가 개방이 되면 물이 빠져나가고 2차 측 배관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클래퍼가 개방이 되면서 물이 이렇게 쭉 빨려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클래퍼가 개방되면서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주펌프가 기동을 하겠죠. 그래서 요 순서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귿, 니은, 리을, 기억이 되는 거죠. 디귿, 니은, 리을 기억해서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뭐냐? 자, 첫 번째, 감지기 2개 회로를 작동한다. A and B라고 말하는 거죠. 2개 회로라고 하는 거 A and B, A 회로, B 회로를 작동시키는 거고요.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 기동 밸브를 개방한다. 뭐 괜찮습니다. 수동 조작함에 수동 조작 스위치를 작동한다. 됐으면 좋죠. 자, 감시 제어반 수신기에서 동작 시험 스위치 또는 회로 선택 스위치로 하면 작동이 안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그래서 및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 시험 스위치 및 회로 선택 스위치를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작 시험 스위치, 회로 선택 스위치 돌려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 거지. 뭐 또는 그러면 안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한다고 작동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답은 일단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보시면 31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지기 A와 화재 표시 등의 적색등이 점등이 됐다. A, B 중에 A만 작동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음향장치만 작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호구역 내 음향장치가 작동한다. 이거 아마 여러분 교재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헤드가 개방될 리는 없죠. 이건 화재가 직접 났을 때니까요. 그죠? 그리고 펌프가 작동하거나 뭐 배관에 물이 넘어간다. 헤드가 개방이 돼야 1차 측 물, 2차 측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감지기가 하나가 작동하면 일단 화재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고요. 화재 표시 등 불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경보만 울리는 거예요. 일단 놀래키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작동하는 건 A, B가 모두 작동했을 때 작동을 한다. 그리고 헤드가 열려야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31번에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거죠.
32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설명하는 계단이 각각 옳게 연결된 거 골라라 그랬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한테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안 보고 그냥 바로 글을 보겠습니다. 봤더니 부속실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특별피난 계단이에요. 무조건. 부속실이란 말. 자, 니은. 건축물의 내부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 및 계단실, 옥내 사이에 부속실을 설치한다. 뭐라고요? 특별피난 계단입니다. 피난 동선이 옥내인데 문 딱 열고 계단실로 연결되는 게 일반적인 피난 계단에 관한 설명이죠. 글쎄요, 뭐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몇 가지 단어만 주목하면 답은 3번으로 아마 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번에 가스계 소화 설비의 동작 확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건데, 자, 이런 거죠. 작동 계통의 정상 여부 확인하는 거 맞죠? 경보 발령 여부 확인해야 되겠죠? 지연 장치, 지연 시간 체크 확인하는 거 맞는데, 자동 폐쇄 장치는 이건 작동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작동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폐쇄시켜놓고 환기 장치까지 돌아가 버리면, 아니 폐쇄는 시켰는데 연기는 다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틀렸죠. 환기 장치는 뭐라는 거죠? 이건 정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 폐쇄 장치는 작동을 해야 되지만 환기 장치는 뭐합니까? 정지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3번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36번을 보시면은요. 36번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 36번. 자, 우리 이거 점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 작업을 직접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증기 도통시험 지하 1층을 봤더니 0V가 나왔어요. 이거 단선이죠. 이거 원래 이렇게 도통시험 해가지고 4에서 8V 사이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0V니까 이건 단선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음량 크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라고 했죠? 예, 90dB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90dB 넘어야 되는데 얘가 안 넘었어요. 그럼 얘는 불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량. 그리고 이게 단선됐으니까 여기도 불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불량입니다. 1층의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 1층이죠? 정상입니다. 2층의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 불량입니다. 정상 아니죠. 2층의 도통시험 결과 4V 들어갔으니까 정상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죠.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5회는요 좀 이렇게 순조롭게 쭉쭉 넘어가네요. 자, 보겠습니다. 피난계획 수립 절차를 순서대로 알맞게 연결하는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난 경로를 설정을 먼저 할까요? 수립을 먼저 할까요? 전략 수립을 먼저 하는 게 맞죠. 우리가 계획을 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전략부터 먼저 수립을 하는 게 맞죠.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바로 그 피난 경로 설정은 이거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일단은 먼저 우리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피난 약자들의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난 약자를 고려해서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도를 해가지고 집결지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그대로 본다면 답은 4번이고 순서는 항상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서도 외우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4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나열을 해드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표가 있으니까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밖의 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자, 공연장 4층에 피난사다리 설치하는 거 괜찮아요. 공연장 정도 되면 다중이용업소처럼 해당이 되죠. 몸이 건강한 일반인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4층에다가 피난사다리 설치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은 일단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노유자 시설인데 5층이면 이게 4층 이상이잖아요. 노유자 시설에 4층 이상으로 넘어가면 미끄럼대 같은 거 설치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는 거고 자, 요 정도가 된다면 뭐가 좋으냐면 여기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구조대라든가 피난교라든가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있었죠? 승강식 피난기라든가 다수인 피난 장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래서 뭐 구조대 피난교, 그 다음에 승강식이잖아요. 승강, 그 다음에 다수 이런 거죠. 대교, 승강, 다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 단어를 딱 찍어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업소가 나오잖아요. 4층에 완강기 설치한다. 다중이용업소 정도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라 완강기 설치하는 거 괜찮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하죠. 다중이용업소. 교육연구시설 3층에 미끄럼대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2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표를 좀 보셔야 돼요. 뭐 여기다가 표를 다 나열해놓고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건
우리가 핵심 요약 강의라든가 뭐 이런 데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답만 일단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자체 점검 전에 준비사항에 대한 걸로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자체 점검할 때 준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일단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는 거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방문 점검을 미리 공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전 안내도 다 필요한데, 자, 기존의 점검 자료 및 조치 결과가 있다면 점검 전에 참고하는 거는, 이거는 현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체 점검 전 준비사항이 아니라 현황 파악하는 단계에서 예전에 뭐 이거 지적받았어? 라고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표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점검 전 참고하는 거는 이 현황을 확인, 파악, 뭐 현황을 파악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내용이다라는 거 뭐 단순함기긴 합니다. 그래서 39번에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표 같은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찍어라가 아니라 이건 표를 좀 확인하시고 내용을 보고 문제 풀로 들어가시는 게. 이런 거 이제 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이렇게 두 문자 같은 거 따서 외우시면 힘들어서 못 외워요. 내가 실제로 이걸 점검을 한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눈에 익으면 아마 문제가 풀리실 겁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풀리는데, 그냥 무조건 외우자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아 귀찮다, 아 이거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데 라고 하면은 힘듭니다. 마음이. 왜? 그냥 억지로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3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은요, 이거 지금 이름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로 유도등이라고 하죠. 통로 유도등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복도 통로 유도등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이 걸어져 있는 걸 피난구 유도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난구 유도. 제가 유도등이란 말을 좀 생략할게요. 바닥에다가 박아버리는 걸 우리가 이제 객석 유도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1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기역은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 유도등으로 구분한다. 복거개라고 합니다. 복거개. 보통 이제 복거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 맞고요. 니은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보통 이거 딱 보니까 생긴 게 어때요? 이렇게 천장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높은 곳이에요. 문 위에다가 붙이든지, 제가 지금 강의하는 스튜디오 위에도 붙어 있거든요. 문 위에 붙이거나 천장 위에다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니까 1m 이하가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입니다. 그래서 1.5m 이상의 높이에다가 잠시만요. 그렇죠. 이게 니은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m 이하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1.5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딴 거랑 혼동했네요. 그래서 1.5m 이상 맞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게 맞아요. 그래서 출입구 인접한 곳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자, 디귿은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에 라는 말 나오죠. 길이가 43m면 10개를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공식이 있어요. 객석 유도등 어떻게 계산하냐? 43m를 어떻게 합니까? 4로 나눕니다. 4m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되게 웃겨요, 문제가. 이렇게 되면 대략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 10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10점 얼마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게 9점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또 얼마는 또 이게 반올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몇 개를 설치하면 이제 10개인데, 1을 왜 뺐대? 뭐 빼야 되는 게 공식이 일단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 공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몇 개입니까? 10개를 설치한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죠?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얘기구나 라고 보신다면,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공식 아시겠죠? 43을 4로 나누면 10.xx인데 마이너스 1이에요. 9.xx. 그 다음에 이걸 반올림 해주면 10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개를 설치하는구나 해서 40번의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42번 같은 문제인데, 42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소방전용 최소 저수량으로 옳은 거 골라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옥내 소화전, 여기부터 요 세 가지만 가지고 따지는 건데, 옥내 소화전 설비가 각 층마다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대요. 자, 옥내 소화전 1개. 자, 옥내 소화전 1개의 수원의 크기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얼마죠? 2.6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곱하기. 그리고 요게 5개니까 이 건물이 30층을 안 넘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5개라도 최대 몇 개로 놓습니까? 최대 2개까지를 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5.2 세제곱미터의 수원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거에 해당되는 게 5.2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자, 5개 소화전 1개의 수원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5개 소화전 1개의 수원의 크기는 7세제곱미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이거 뭐 3개라고는 하지만 최대 몇 개까지입니까? 2개까지예요. 그럼 얼마죠? 14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14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헤드의 부착 높이가 5m잖아요. 보통 이제 5에서 8m 사이입니다. 5에서 8m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층수가 뭐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층, 헤드 부착 높이 5m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층수가 다 합쳐보니까 몇 층이 안 되냐면 11층 미만이죠. 11층 미만인데다가 그 5에서 8m 사이 높이에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기준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10개입니다. 10개. 그래서 10개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프링클러, 자, 스프링클러는 하나의 수원의 크기는 1.6세제곱미터거든요. 기준 개수가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6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된다? 16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이 세 개를 다 합하라고 됐잖아요. 그죠? 합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14하고 16을 더하면 30이고, 여기에 이제 5.1을 더하니까, 이게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35.2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옥내 소화전 2.6세제곱미터에 2개를 곱해준 값이고요. 5개 소화전 7세제곱미터에 2개를 곱해준 값이고요. 스프링클러는 1.6세제곱미터. 아우,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다 외우셔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되게 어렵게 냈어요. 이거 기준 개수 몇 개입니까? 건물 이것까지 따지셔야 돼요. 11층이 안 넘는 애 중에서 5에서 8m 사이니까 이 기준 개수가 10개거든요. 10개를 곱해줘가지고 16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다 또 아주 어려운 덧셈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하다 보면은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비슷한 문제 뭐 풀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서도,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수원의 크기를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을 체크해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46번 보겠습니다. 46번. 자, 46번을 보시면요, 이겁니다. 2023년도 소방시설 작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다음과 같아요. 자, 우리가 직접 여기다 바로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본적으로 소화기는 얼마죠? 기준이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혹시 미달되는 거 있나 볼까요? 0.7, 0.8, 0.9 통과입니다. 자, 그리고 제조연월일, 우리가 분말 소화기니까 내용연한은 10년이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까지였고, 2030년까지고, 2025년까지인데 2023년이니까 얘 불합격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시압력계 적정 여부 동그라미, 수동식 분말 소화기 내용 요소 적정 여부 하나 안 됐죠? 불합격. 그래서 OX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희가 5회에 걸쳐가지고 그 소방 그 안전관리자 2급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그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각 회마다 이제 50문제씩 해서 5회를 풀어서 한 250문제 정도를 풀었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실 거예요. 문제가 다 고만고만하게 비슷하다. 교재에 있는 거 거의 다 그대로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그게 맞아요. 제가 이 출제를 예전 했었던 그 출제위원 하셨던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보통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활용을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야 가장 욕을 적게 먹는다고 해요. 없는 걸 내면 없는 걸 냈기 때문에 항의가 들어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쉽게 내면은 이제 쉽게 보니까 이게 적절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바꿔가면서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쭤봤어요.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되나요? 뭐 교재를 거의 내용을 숙지를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숙지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뭐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뭔가를 확인을 하는 거지, 그 문제를 외우고 이 문제만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이 부분을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공부를 좀 더 해서 들어가자, 이런 마인드. 우리가 왜 운동으로 따지면 스파링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대 맞아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게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왜 벌칙 이런 거 나오면 계속 틀리지? 그럼 그 부분을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대범함이 있으셔야 돼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 이거 죽어도 못 풀겠다는 건 좀 버리셔도 돼요.
대신에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추셔서 좀 여러분들이 좀 가성비 있는 그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린 건데, 어쨌든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